안녕하세요. 실전코어 당구 강의를 맡은 한국당구아카데미 강사 불꽃탑법 김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밀어치기의 변화, 얇게 치기, 그립, 커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밀어치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황호시라고 표현하는 말인데 일본 말이에요. 반밀어치기라는 거는 두께를 6등분을 했을 때 6분의 4 지점, 즉 3분의 2에서 6분의 5 지점까지 구간을 반밀어치기라고 표현합니다. 반밀어치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분리각이 제로에서 15도 정도까지는 거의 최대한 얇게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정면을 치면서 밀어치게 되는데 15 이상에서 40도 정도까지는 얇게 칠 수 있지만은 편안하게 칠 수 있지만은 모아치기 위해서 두께를 더욱 두껍게 잡는 방법을 반밀어치기라고 합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공의 위치를 33도에다 놓고 밀어치면은 4분의 3 두께를 치게 되면 33도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정한 위치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한 후에는 각에 대한 감이 생기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그 각이 33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공을 4분의 3을 쳤을 때 분리각이 33도가 되는 지점을 수구를 움직이면서 4분의 3을 쳤을 때 맞추게 되면은 이 각이 33도라는 게 증명이 되죠. 아, 이 각은 33도다. 그 감을 잡는 거죠. 우리가 얇게 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얇게 칠 수 있는데 두껍게 치게 되면은 일적구가 원쿠션 맞고 이렇게 리턴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적구 쪽으로 공이 모이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얇게 치지 않고 두껍게 겨냥을 해서 모아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구대회에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분의 3 두께를 치게 되면은 33도로 가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각도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두께를 쳤을 때, 4분의 3 두께를 쳤을 때 33도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물론 스트로크가 정확하게 밀어치기가 된다면 33도로 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33도인 각을 찾아내는 건데요. 수구의 위치, 적구는 별 상관이 없고요. 수구의 위치만 바꿔놓고 4분의 3 두께를 쳤을 때 자연스럽게 맞으면은 33도에 대한 각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공을 선택할 때 얇게, 지금 같은 반밀어치기라는 것은 얇게 칠 수 있지만은 지금의 형태에서는 얇게 치게 되면은 일적구는 수구의 움직임에 90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적구는 힘이 없어서 이적구 쪽으로 갈 수는 없죠. 보시면은 얇게 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앞공을
두껍게 맞추고 상단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적구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이적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지금은 약간 셌는데요. 지금 모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다른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얇게 치면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적구가 얇게 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공을 두껍게 겨냥하고 상단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적구의 위치가 약간 다르게 나타났죠? 이렇듯 일적구의 움직임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싶다면 두께를 더욱 두껍게 잡아서 얇게 칠 수 있는 공을 밀어치는 형태, 이거를 반 밀어치기라고 합니다. 다른 유형은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은 거리가 멀고 거리가 먼 관계로 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끌어치기를 사용하면은 두 공이 모이기가 힘들죠. 반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왕쿠션으로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수구의 위치를 약간의 이동을 주면서 회전력을 사용해서 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약간의 역회전이 필요합니다. 4분의 3 두께를 겨냥하고 약간의 역회전을 주게 되면은 지금 역회전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은 일적구가 리턴되는 방향이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이적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방식을 안 쓰고 강한 끌어치기를 하게 되면은 두 공이 움직임이 활발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지금 모아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아주 강하게 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요. 이적구도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모아치기는 쉽지가 않죠. 다음은 10개 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얇게 치게 되면은 공의 끝선을 보고 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공을 칠 때 겨냥하는 방법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선과 끝선을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수구의 왼쪽 끝선과 적구의 오른쪽 끝선을 일직선을 긋고 약간 왼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왼쪽 눈을 주로 보게 되죠, 지금은. 그러므로 왼쪽 눈을 앞쪽으로 향하게 하려면 자세를 약간 사이드, 왼발을 앞쪽으로 좀 움직여서, 기본은 45도인데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각을 좀 좁히면은 이게 각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왼쪽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이드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적구가 왼쪽에 있다면은 오른쪽 눈으로 수구의 오른쪽 끝선과 적구의 왼쪽 끝을 보고 살짝 겹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왼발을 반족장 뒤로 물려서 각도를 크게 해서 오픈 자세를 만드는 것이 얇게 치기에 유리한 점이죠. 자세를 맞췄다고 해도 스트로크 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강하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정교한 샷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고정하고 팔꿈치만 접는 동작으로 샷을 해야 됩니다. 팔로스, 팔꿈치를 떨어뜨려서 팔로스를 하게 되면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기계적인 스트로크를 쓰는 게 좋죠. 자,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공의 배열이 지금 일적구의 오른쪽 면을 치게 된다면 자세를 왼쪽 눈을 보기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자세는 45도인데 왼쪽 발을 앞쪽으로 반족장 움직여서 왼쪽 눈을 보기 좋게 사이드 브릿지는 강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한 샷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브릿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팔꿈치는 고정을 하고 기계적으로 그 자리에 수구와 일적구가 부딪히는 그 지점에 갖다 놓는다. 그 스팟에 놓는다는 느낌으로 절도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하면은 쉽게 되죠. 당점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너무 하단만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쪽은 왼쪽 끝과 수구의 오른쪽 끝과 적구의 왼쪽 끝을 봐야 되니까 왼발을 반족장 뒤로 빼서 오픈형 자세를 취하면은 얇게 치기가 용이하죠. 지금 이 형태는 의식을 해서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의식을 해서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죠. 난이도 있는 10개 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포인트 지점에다 수구를 놓고 제일 적구는 원포인트 근접된 지점에다 놓고 왼쪽 면을 일적구의 왼쪽 면을 칠 건데요. 왼쪽 면을 치니까 자세는 오른눈으로 봐야 되니까 오픈형이 되겠죠. 브릿지는 오픈으로 하고 잘 보기 위해서 약간 낮추고 팔꿈치는 고정을 하고 기계적인 스트로크를 해서 얇게 쳐주게 되면 수구가 원포인트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고로 어려운 10개 치기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공 2개만 가지고 왼쪽 부분에만 떨어뜨리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에 따라서 타법을 구분하는데요. 잡은 거는 회전이 형성이 잘 되지만은 잡지 않으면은 회전이 급작스럽게 원쿠션 이후, 투쿠션 이후에 갑자기 회전이 풀리게 됩니다. 이 방법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던지는 방법은 엄지검지를 잡지 않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엄지검지를 풀면 된다. 그 전에 과도하게 던지는 방법은 실제로 큐를 앞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컨트롤이 어렵고 정확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지검지를 살짝 풀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죠.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가위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가위바위보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숙련이 되면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한시 당점을 주고 정면을 치게 되면은 포인트를 한 칸을 10으로 봤을 때 18 정도 이동하게 되는데요. 한시 당점을 주고 이렇게 친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18 정도 이동하죠. 근데 한시 당점을 똑같이 줬지만은 그립을 마지막 순간에 놔주면은 회전이 3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회전을 처음부터 안 주고 치면 되는데 왜 회전을 주고서 던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긴각치기를 할 때 옆돌리기 좁은 각이든지 긴각치기 긴 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 이 공을 회전을 안 주고 두껍게 치게 된다면은 각은 만들 수 있지만 공이 맞은 상태에서 커브가 발생하고 변화가 심하고 장 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반대쪽 쿠션에 맞는 경우, 좀 얇을 경우에는 반대쪽 쿠션에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노잉글리시로 조금만 얇게 쳐도 이 공은 지금은 됐는데 보시면은 절묘하게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솟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 공을 실전에서 치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은 오른쪽 회전을 약간 주고 탑법을 툭 던져주면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물론 수구와 적구의 위치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회전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회전을 안 준다고 조금만 주더라도 각도가 형성이 돼서 제대로 된 3쿠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회전을 주고 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수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인 상황에서는 회전을 주는 것이 유리하죠. 탑법을 활용해서 치게 되면 이런 긴각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겁니다. 다음은 커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브라고 하면은 힘이, 두 가지의 힘이 공존했을 때 발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밀어치기를 한다. 공을 밀어쳤는데 커브가 발생하려면 밀어치기는 전진력이죠. 커브가 발생하려면 강한 타격에 의해서 반발력을 줘야 공이 이렇게 아웃 커브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반발력에 의해서 옆으로 갔다가 전진력이 사니까 앞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커브가 발생합니다. 끌어치기의 경우는 끌어치면은 당점이 하단이기 때문에 수구의 위치, 수구가 뒤로 올려는 성질이 있는데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큐를 미는 거죠. 앞쪽으로 팔로스를 해주면은 하단을 주고 팔로스를 해주면 지금과 같은 인커브가 발생하는 거죠. 자, 커브의 효과에 대해서 실예로 한번 보여주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공을 치게 되면 직선 운동을 할 거라는데 사실은 직선 운동을 하는 공은 별로 없어요. 얇은 두께나 공 쿠션으로 빈 쿠션 치기를 했을 때는 직선으로 가겠죠. 하지만은 공을 맞췄을 때는 힘의 작용, 당점, 원리 때문에 조금만 탑법을 변형을 주면은 커브가 발생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공은 노란 공 때문에 득점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두껍게 맞추면서 상단으로 강하게 치면은 밀어치기에서 곡선이
밀어치기 처음엔 타격에 의해서 꺾였지만은 밀어치기 회전이 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공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은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끌어치기의 경우는 밀어줘야 되는데요. 4분의 3 정도면은 뒤로 올려는 성질이 있는데 두께가 큐를 밀어주게 되면은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반밀어치기의 효과, 10개 치기, 그립의 변화, 그리고 커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반밀어치기는 얇게 칠 수 있는 공을 두껍게 쳐서 일적구의 움직임을 좀 원활히 해준다. 좀 활발히 해준다. 그래서 일적구를 이적구 쪽으로 데려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있을 때 4분의 3 정도의 두께를 치면은 공이 같이 앞쪽으로 가서 보인다. 얇게 칠 수 있지만 두껍게 쳐서 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얇게 치기는 자세가 중요한데 어느 쪽 면을 따느냐, 어느 쪽 면에 두께를 치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각도에 따라서 자세를 사이드, 오픈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에이밍을 쉽게 해주는 것이죠. 직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쳐야 되니까 사이드, 왼발을 앞쪽으로 반족장 가고 끝과 끝선을 보고 쳐주고, 이때 얇게 치는 공에 대해서는 과도한 스트로크를 쓰지 말고 정밀하게 맞는 부분에 수구를 갖다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고정하고 기계적인 스트로크를 써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면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오픈 자세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립을 마지막 순간에 잡지 않는다. 이유는 3쿠션을 맞은 다음에 3쿠션이 아니어도 2쿠션을 맞은 다음에 회전이 풀리게 하겠다. 이렇게 좁은 각에서 옆돌리기를 한다. 회전을 주고 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회전이 먹지 않게 좁은 각으로 노잉글리시와 가깝게 수구의 마지막 쿠션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커브는 두 개의 힘이 공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밀어치기는 앞쪽으로 가려는 회전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줘야 커브가 발생하는 거고요. 끌어치기는 밀어줘야 커브가 발생한다. 이 점만 유념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밀어치기의 효과, 10개 치기, 그립의 변화, 커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쿠션 입사반 사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코어 당구 강사 불꽃탑법 김홍균이었습니다.